이항분포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이항분포. 사실 근데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완전하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완전하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변수로 택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항분포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맞아요. 지금도 선생님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우리가 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걸 했었어요. 어떠한 사건을, 어떤 시행을 주사위 한 번 던지는 시행, 이런 것처럼 1회의 시행에서 사건 A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1회 시행마다 특정한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나올 때의 확률을 우리가 스몰 p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건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독립시행, 즉 뭐 각각의 시행마다 결과를 주고받지 않는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나 공을 뽑았다가 다시 복원해서 뽑는 복원 추출이나 이렇게 서로 각각의 시행이 독립적인 그런 독립시행을 n번 한다고 했을 때, 즉 n회의 독립시행에서 이번엔 사건 A가 매 시행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런 사건 A가 몇 번? R번 나올 확률. 이걸 우리가 독립시행에서 구했었단 말이에요. 가물가물하죠. 아, 이거 배웠었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 건데 괜찮습니다. 까먹으면 그때 보충하고 이제만 하면 보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잊혀져서 짜증나고 내가 공부한 게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조금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걸 다시 넣게 되면요. 예전엔 1시간 걸렸던 게 10분이면 다시 복습이 돼서 아 그거였지 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론 까먹을 수 있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아 이게 이거였지? 다시 보고 다시 앞에 찾아서 보고 그 희망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빈틈을 채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 보고 다 알아요? 그럼 괴물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도 사실 정말 쓸데없는 것만 잘 기억하는 그런 쓸데없는 뭐라 그래야 되죠? 암기법은 아니고 쓸데없는 뭔가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도 정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아하지만 모든 걸 보자마자 다 기억할 수는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 수학 교사가 돼서도 그렇고 선생님도 뭔가를 더 공부할 때마다 한꺼번에 이게 다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까먹으면 또 보면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거운 자세로 해주면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만큼 이게 더 잘 들어오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생각하면서 해보자고요.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올 확률이 P예요. 자, 그렇다면 그걸 이런 시행을 N번 독립시행했어요. 그럼 각 시행마다 사건 A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건 A가 R번만 나올 확률 이런 거 우리 구했었단 말이에요.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각 시행마다 사건 A가 나올 확률이 P인데 그 P가 총 A가 R번 나와야 되니까 P가 몇 번? R번. 그 다음에 1 빼기 P라는 걸 간단히 Q라는 문자로 우리가 두게 되면 P가 R번이면 나머지 무엇? Q가 N-R번 나와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게 전체 이런 확률을 여러 번 더했어요. 그게 바로 NCR이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그럼 한 번만 더 우리 예제를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거예요.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2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구했었죠? 잘 봐보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숫자가 1도 나오고 4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뭔가 일단 느낌은 독립시행을 4번 했다, 반복했다. 여기서 독립시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나면 이제 이것을 구조화해서
필요한 키워드만 뽑아내는 거였어요. 그 필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냐면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N회, 즉 4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몇 번 나오느냐 이제 이걸 포악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1번의 시행에서, 즉 주사 한 개를 던지는 한 번의 시행에서 E의 눈이 각 시행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A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 A라는 사건이 1회에서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전체 6의 눈 중에서 한 가지, 6분의 1인 거죠. 근데 그걸 4번 한다고 했으면 1회, 2회, 3회, 4회 4번의 시행 중에서 3번 나와야 된대요. 1의 눈이 3번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한 번 안 나오고 1의 눈이 2번 나오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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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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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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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번의 시행 중에서 3번만 2의 눈이 나올, 즉 3번만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이 각각의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사건 A가 한 번의 시행에서 나올 확률은 P, 이때도 P, 이때도 P. 그게 P가 얼마예요? 지금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이거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즉 6분의 1 몇 번? 3번. 그 다음에 6분의 5 몇 번? 한 번. 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순서는 다르지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인 거죠. 이 경우의 확률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의 확률도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즉 6분의 1이 몇 번? 3번. 6분의 5가 몇 번? 한 번인 거예요. 그걸 몇 번 더했다? 하나, 둘, 셋, 넷, 4번 더했다? 곱하기 4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4번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전체 4번의 서로 다른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3번,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3번 나올 경우의 수였어요. 그래서 4C3이 4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3번? 각 시행마다 내가 원하는 확률이 3번, 원하지 않는 확률이 나머지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것과 연결 지어 볼게요. 자, 각 시행마다 사건 A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 A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2가지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항, 2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분포다라고 해서 이항분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확률을 우리가 P라고 두면 그러한 시행을 몇 번? 4번 했을 때 사건 A가 나오는 것은 사실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는 사실 4번 던질 때 E의 눈은, 즉 A라는 사건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총 몇 번까지 시행 횟수인 4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5가지의 경우로 몇 회 나올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때마다 0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고 1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고 2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고 3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고 4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변수 취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을 변수 취급하는 순간 이 몇 회라는 이 값을 이제 우리가 x라고 두는 순간 이 확률 변수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그동안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을 풀었던 건 특정한 사건 A가 몇 번 나올 확률 얘를 고정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자가 돼서 생각해보세요. 3번 나왔다고 해도 되고 0번 나왔다고 해도 되고 1번 나왔다고 해도 되고 4번 나왔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한 값을 변수 x로 둬버리면 이게 무엇이다? 이항분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버전에서 이 상태의 이항분포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여기를 몇 번? x번 나올 확률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이 x번, 이 횟수 확률 변수 x는 0, 1, 2, 3, 4 즉 0부터 총 시행 횟수인 4가지의 값을 취한다. 게다가 이때 이 x라는 횟수가 r번 나올 확률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R번 나올 확률? 그렇지. 각식마다 사건 A가 나올 확률이 우리가 스몰 p라고 했는데 지금은 6분의 1이죠. 그 6분의 1이 몇 번? R번.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인 6분의 5가 몇 번? 4-R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확률을 우리가 몇 번 더했죠? 몇 번 여러 번 더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죠. 전체 4번 중에 R번 이렇게 우리가 4CR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같은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에서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횟수로 주어지게 되면 그 횟수는 0부터 n까지 값을 취하고 그때에 대응하는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런 모양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문장과 식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길죠. 간단하게 하나의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아, X는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를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를 써서요. B, 이항분포,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의 숫자를 쓰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 이항분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분포가 하나로 결정될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있는 P라는 값을 결정하면 자동으로 여기는 1 빼기 P에 해당하는 값으로 안 나올 확률이 결정되잖아요.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나올 확률.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안 나올 확률. 아, P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분포를 결정하기 위해서. 게다가 이 분포, 즉 확률 질량함수 식으로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몇 번 독립시행했느냐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독립시행한 횟수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항분포가 어떤 경우에 값을 가지고 결정되냐면 총 시행 횟수 그리고 각식마다 사건 A가 나올 확률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분명 여긴 사건 A가 2의 눈이 나올 확률 물어봤지만 여러분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해도 분포는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A의 확률이 1회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 즉 이 P라는 값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전체 시행 횟수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X는 0부터 총 시행 횟수까지 이런 값을 취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와서 우리 마무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횟수, 이것을 무엇으로 만든 거? 그렇죠. 확률 변수로 만든 게 무엇이다? 이 횟수를 확률 변수로 만든 게 바로 이항분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R이라는 값은 n번 독립시행에서 각식마다 A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총 R번 나올 확률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R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R이라는 값이 0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점점점 n번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이게 바로 x가 따르는 분포가 이항분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x가 무엇? 아, 이 식은 x가 r번 나올 때의 확률을 구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의 x값이 취하는 게 얼마? 0, 1, 2, 점점점 n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위도 바꿔야 되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니라 이항분포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라는 건 변수의 역할은 0부터 n. 그때 각각에 대응한 확률은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요. 사실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약간 선생님하고 생각해보면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전 1개를 들고 있는데 100번 던졌습니다. 자, 동전 100번 던졌어요. 그러면 앞면이 몇 번 나올 것으로 생각돼요? 앞면은 한 50번? 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바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자, 동전 한 개를 몇 번? 동전 한 개를 100번 던져보세요. 100번 던질 때 앞면이 몇 번 나올 것으로 기대되세요? 앞면이 나오는 누구? 몇 번, 즉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기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 100번 정도 동전 던지면 한 50번은 앞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게 바로 x에 대한 기대값이고요. 그게 지금 50이라는 거예요. 물론 느낌이지만. 근데 그건 결국 어떻게 구했겠어요? 우리가 한 번 동전 던질 때마다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뭐 좀 말은 안 되지만 뭐 동전 앞면이 한 번 던질 때 0.5번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나올 때 0.5번이면 두 번 던질 땐 동전 한 개 두 번 던지면 앞면이 한 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50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50은 시행 횟수랑 각 시행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인 2분의 1을 곱한 거야. 해서 이렇게 50을 구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항분포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동전 한 개를 한 번 던질 때 사건 A가 누구예요? 사건 A.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둘게요. 그럼 PA는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뒀으니까 이 X는 뭐예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자 밑에다 적을게요. X 앞면이 나오는 횟수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그 이항분포에서 총 시행 횟수가 몇 번? 100번의 독립시행인데 각 시행마다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었습니다. 콤마가 너무 크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면 기대값은 NP로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항분포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시행횟수 n 각 시행마다 사건 A의 확률이 p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횟수에 대한 사건 A가 몇 번 나올까? 이런 횟수에 대한 기대값은 n 곱하기 p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 우리는 짐작으로만 봤잖아요. 이것을 평균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전반적인 일반적인 유도를 하게 되면 우리 제자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n을 3인 경우로 즉 3,p에 대한 이항분포에 대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확률 분포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 자, 총 3번의 독립시행했습니다. 사건 A가 각 시행마다 나올 확률이 P예요. 그러면 총 이 사건 A는 몇 번 나오죠? 그렇죠. 0번, 1번, 2번, 3번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대응하는 확률은 자, 0번 나올 확률은 뭐예요? 1번, 2번, 3번의 시행 중에 다 안 나오는 게 0번 나올 확률인 거죠. 그러면 한 번 나올 확률이 P면 안 나올 확률은 1-P죠. 근데 그걸 우리가 Q라고 쓸게요. 그래서 적어보면 이거는 안 나오는 확률이 몇 번? 0번. 나오는 확률이 아니지. 나오는 게 몇 번? 0번. 안 나오는 게 몇 번? 3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독립시행 확률 형태로 적게 되면 3C예요. 0번 나온다. 그 다음 1일 확률은 뭐예요? 좀 옆으로 적어서 1일 확률은 P가 한 번, Q가 몇 번? 2번인 거고요. 3C에 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은 사건 A가 이렇게 2번 나올 확률이니까 P 곱하기 Q죠. P 곱하기 즉 P의 제곱 곱하기 Q죠. 근데 그런 걸 몇 번 더 한다고요? 전체 3번의 시행 중에 언제 2번 나올 건지 3C에 1을 곱해준다고요. 그 다음 3은요? 3은 P가 3번, Q가 0번. 같은 형태로 적으면 3C에 3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3C에 0, 1이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Q의 세제곱. 이거는 Q의 세제곱. 그 다음에 3P Q의 제곱. 이거는 3P의 제곱 Q. 자, 이것은 P의 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의 기대값에 대한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의 기대값은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다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3P Q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6P의 제곱 Q,
이렇게 곱하면 3p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p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3으로 묶을까요? 3p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q의 제곱 더하기 2pq 더하기 p의 여기 p로 묶은 건데 p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3p 곱하기 이 부분이 뭐가 돼요? p 더하기 q의 제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여기 선생님이 살짝 지웠지만 q가 뭐였지? 1 빼기 p였잖아요. 그래서 2를 더한 거는 이거 옮겨서 2를 더한 거는 1이거든요. 그래서 1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1이에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3p가 남죠. 3p가 남았다는 건 뭐예요? np구나. 뭐가? 기대값이. 그래서 우리가 n이라는 걸 3으로 약간 단순화시키긴 했지만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이항분포, 즉 시행횟수가 n 그리고 각식마다 사건 A가 나올 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그것에 대한 횟수라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무엇이다? np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사실 이번 시간에요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항분포라는 것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항분포의 그 구조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독립시행에서 시행 횟수가 고정됐던 것을 변수로만 바꿔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확률 분포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 구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값 유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n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전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던 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유도해 보면서 그 식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까지 우리 이항분포에 대한 맛보기 그리고 기본적인 평균이라는 개념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항분포의 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x의 기대값은 얼마였어요? np였죠.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npq였어요. 그 다음에 x의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루트 npq였죠. 이겁니다.